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I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뿌리산업은 생산 공정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진 업체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많은 투자를 통해 공정을 첨단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뿌리기업 첨단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 표면 처리 전문 업체는 최근 도금에 필요한 공정을 자동화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도금 처리 약품 농도를 작업자가 일일이 맞춰야 해 공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작업자가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위험 또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IT를 활용한 자동 관리 시스템 도입 후 정확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동시에 높였습니다. 도금 처리를 위해서는 화학약품의 농도와 온도, 시간 등 수십 가지 변수가 필요한데 이 모든 걸 컴퓨터로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당장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리 농도가 일정해지면서 원가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작업자가 작업을 투입과 퇴출만 하면 되지 안에 있는 공정을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품질이 안정화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8억여 원을 들여 직접 개발하고 도입한 시스템은 정부로부터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뿌리 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도 나선 겁니다. 뿌리 기업 자동화 첨단화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3년부터 자동화 첨단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최대 그 원가 절감 한 50% 정도, 그리고 생산성은 뭐 80%까지 저희가 효과를 얻었습니다. 올해는 자동화에 IT를 융합한 8개 시범 생산 라인을 5월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미래 유망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이러닝 산업. 그동안 산업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전 속도에 비해 현황 파악이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관련 업종을 구체화한 이러닝 산업 특수분류가 제정됐습니다. 보도에 강신일 기자입니다. 산업분류상 여러 업종에 흩어져 있어 정확한 동향 파악이 어려웠던 온라인 교육, 즉 이러닝 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이러닝 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업종을 분야별로 구체화한 이러닝 산업 특수분류가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된 특수분류는 이러닝 산업의 생산활동을 기존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에 하드웨어가 추가된 4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이를 다시 12개 중분류와 33개 소분류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세에 반해 정확한 조사나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매년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규모와 고용, 매출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단일 업종으로 취급되지 않아 여러 업종과 혼재되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에 따라 이러닝 산업과 관련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닝의 각 세부 분야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고용 현황이나 시장 현황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실태조사부터 신설된 특수분류에 따라 영역별 세분화된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여름철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최고 1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 폭발 위험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KS 인증 기준이 강화됩니다. 고온에서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가 인증시험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KS 인증 기준이 강화됩니다. 우선 고온에서의 동작 시험 온도가 기존 60도씨에서 70도씨로 높아집니다. 70도씨 시험 환경에 시료를 넣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 30분, 끈 상태에서 2시간씩 총 16시간 동안을 반복하는 인증 시험이 이뤄집니다. 여기에 85도씨 고온에서 방치하는 시험이 KS 인증 기준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16시간 동안
실제로 동작시키지는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실제로 16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시조를 꺼내서 1시간 동안 그 상온에서 방치를 시켜놓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그 필수 저장 항목인 영상 정보를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한 후 시험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경우 상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전자기기보다 온도 상승이 빠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야외에서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최고 1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 폭발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KS 인증 기준이 강화되면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성능의 블랙박스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KS 기준 상향 개정으로 인해서 KS 인증을 받은 블랙박스 성능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돼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온 시험 외에도 인위적으로 파일을 삭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 사고 영상은 초당 20장 이상을 저장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똑같은 화면을 복사하는 사례가 있어 영상 저장 시에는 복사된 화면을 제외하도록 인증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개정된 KS 인증 기준은 관련 업체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8월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발명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5 발명교육 컨퍼런스에서는 우수 발명교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발명교사 인증제도에서 마스터 인증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강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 발명교육 컨퍼런스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수 발명교사들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발명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 대상에는 다양한 융합교육을 통해 발명문화 확산에 기여한 서울 보성고등학교의 정옥은 교사가 선정됐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연구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자기 권리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날은 또 발명교사 인증제 시행 이후 첫 마스터 인증 합격자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발명교사 인증제는 발명교육의 수준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발명교육을 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좀 더 힘을 얻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왕성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창의성 교육을 시키고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선 단연 지식재산이 화두입니다. 이 지식재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과제로 꼽힙니다. 발명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발명교육 지원 법률안의 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우리 기업이 만든 태양광 전력 변환기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연구 개발로 기술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석권을 준비 중인 ATC 기업을 소개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태양광 전력 변환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자인 태양광 발전에 있어 이 인버터는 핵심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이 만든 태양광 인버터가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으로부터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가정과 대형 발전소 등에서 폭넓게 인버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80kW 소용량에서부터 2MW에 이르는 대용량까지 제품군을 다양화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인 미국 샌안토니오 태양광 발전소에 400MW 규모의 인버터를 납품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해외 13곳의 지사를 통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영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2007년 창사 이래
최근 3, 4년 경에는 50% 이상의 마켓시어를 확보했는 그 부동의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글로벌 마켓에서도 3위까지 가는 그런 탑 리더 컴퍼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제품 탄생 뒤에는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심 엔지니어만 100명에 달할 정도로 전체 직원의 40%를 연구 인력이 차지합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음에도 여전히 신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통 큰 투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2008년 60만 달러였던 R&D 투자금은 연평균 약 320만 달러씩 증가해 2014년에는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2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기업 내 부설 연구소는 기업 전체를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정부로부터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기업으로 지정되며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7%가 넘는 그런 R&D 투자를 또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은 자신 있게 우리 회사는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 컴퍼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들 ATC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버터뿐만 아니라 통합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기술 개발에 쏟아온 열정과 노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인류 최대 과제인 만큼 앞으로 관련 수요 또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기업이 만든 우수한 기술력의 태양광 인버터가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부터 올해 연구개발 신규 과제 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R&D 진입 장벽을 낮추고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념 계획서 평가와 서면 검토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사업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토론 평가를 도입해 전문성을 더욱 보완했습니다. 산업부는 3월 초까지 개념 계획서 평가를, 5월까지 사업 계획서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내 석유 제품 소비량이 2013년에 이어 2년째 줄면서 2011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석유 제품은 총 8억 2,209만 2천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제품별로는 휘발유와 경유가 소폭 증가한 반면 액화 석유가스는 3.6%, 등유는 무려 18%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일반용 석유 제품의 소비가 줄었고 석유화학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석유 소비 감소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S 제품 인증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개혁 조치가 시행됩니다. 우선 KS 인증 정기 심사 때 받아야 하는 제품 심사가 폐지되고 기업의 품질 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사흘에서 이틀로 줄어듭니다. 또 같은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KS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기술표준화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표준화 법령과 운용요강 정비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 출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특허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정부 R&D를 통한 국내 특허 출원은 2만 3천여 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 진출 관련 특허는 상대적으로 적어 해외 권리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우수 특허 비율도 외국인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는 등 질적 수준과 활용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처음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하고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R&D를 지원해 기업의 기술과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발 기간은 최대 1년간 1억 원 한도로 2회에 걸쳐 지원하며 오는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받아 6월까지 지원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업 중에서 50인 미만 소기업이나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단신입니다.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지난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발급 장수가 1,000만 장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4년 중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9,230만 장으로 1년 전보다 970만 장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젤 승용차의 성장세에 밀려 지난해 가솔린차 신규 등록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자동차 136만여 대 가운데 가솔린차는 66만여 대로 48.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구글이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들과 동맹을 맺고 결제 서비스 구글 월렛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선 탑재하기로 하면서 모바일 결제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페이팔과 알리페이,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도 모바일 결제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 구매 시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단말기의 디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결과 단말기 가격이 2위로 뒤를 이었고 이동통신사를 꼽은 응답자도 많았습니다. 채널I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